안녕하세요. 텐나 프로젝트의 현입니다. 오늘은 800만원으로 리모델링 했었던 22평 아파트 리모델링 순서와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도 예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구상했습니다. 어디에 힘을 빼고 어디에 힘을 줄지 고민했어요. 돈을 써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곳은 개인적으로 화장실과 싱크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둘 중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존에 있던 싱크대는 낡았지만 기능에는 이상이 없었고 리폼만 잘하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싱크대를 포기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3가지 할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 아파트 관리소에 찾아가서 관리소장님께 공사기간을 말씀드리고 엘리베이터 이용료를 납부했어요. 두 번째는 공사 안내문 붙이기. 공사 안내문을 작성해서 붙여주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제가 작성해서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안내문 양식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베이터 보양하기. 공사를 할 때 크고 작은 자재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다치지 않게 보양제를 붙여줬어요. 이것도 관리소에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제가 했습니다. 리폼에 가까운 리모델링이었기 때문에 철거할 건 많이 없었어요. 먼저 썩어서 다치지도 않는 욕실 문과 문틀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있는 변기, 세면기, 상부장, 샤워기 등 안에 있던 건 다 철거했어요. 타일만 빼고요. 왜냐하면 배관을 벽면에 매립시키는 설비 공사를 할 생각이 없었고 기존에 있는 타일 위에 그대로 붙이는 덧방 공사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뒀습니다. 거실 중앙에 문턱이라도 없으면 그나마 좀 더 넓어 보일 것 같아서 문턱만 철거를 했어요. 공구 대여비를 아끼려고 톱이랑 빼지렛대, 망치로만 철거를 했습니다. 앞베란다에 전 주인이 옥상을 만들어놔서 바닥을 높여놨더라고요. 그대로 사용할까 했는데 조금 뜯어보니까 썩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이건 수공구로는 철거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엔 원형 톱을 빌려서 쉽게 철거를 했습니다. 거실 문턱 철거한 자리에 자동 수평 몰타를 구입해서 메꿔줬습니다. 자동 수평 몰탈은 물이랑 섞어서 사용해요. 막대기만으로는 교환하기 힘들어서 교반기라는 걸 대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수평 몰탈 판매하는 곳 연락처를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조하고 나서는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라인더로 연마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공정을 후반 작업에 넣는 바람에 시간에 쫓겨서 못했어요. 공사 자재들은 사실 공사 전에 가격도 알아보고 비교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시작된 공사라서 공사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서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타일 매장 방문 전에 시공할 부위 실측해서 매장을 찾아갔습니다. 미리 구상했던 타일들과 최대한 가까운 걸로 고르고 타일 매장에서 시공을 잘하는 시공기사님도 소개받았습니다. 욕실 공사는 말씀드릴 내용이 많고 유의해야 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 테니까 영상 챙겨보시고 실수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중앙등을 다 없애고 다운라이트로 대체할 거라서 전기사장님을 섭외해서 배선공사를 했습니다. 보통 전기공사는 2인 1조로 해요. 근데 이 정도 규모에선 배선공사는 사실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보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조를 할 생각으로 거기에 응해주시는 사장님을 구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작업자는 소개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진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일단 잘하시고 젊고 친절하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연락처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 연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방들과 이질감이 없도록 최대한 비슷한 문으로 골랐어요. 화장실 문이었기 때문에 물에 강한 ABS 도어로 선택했습니다. ABS 도어는 기본적으로 필름이 부착돼서 나오는데 저는 다른 방문들이랑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도록 필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백골 ABS 도어로 시공했어요. 아무래도 전체로 시공하는 것보다 하나만 하는 게 가격은 더 비쌌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타일을 깔고 나서 베란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타일 시공 전에 베란다 칠을 해놓기를 바랄게요. 타일을 시공하고 나서 페인트를 칠하려면 바닥 보양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페인트 칠이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퍼 등을 이용해서 부식되어 있는 페인트를 다 긁어내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저는 덤프록이라는 제품으로 3회 정도 칠했습니다. 타일 구입할 때 미리 협의한 날짜에 맞춰서 타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타일을 내리고 또 현장까지 올리는 건 배송 기사님이나 타일 매장에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했고요. 만약 이게 엄두가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인력업체에 연락하셔서 힘쓰실 분 부르면 됩니다. 일당은 10만원 정도 될 것 같네요.
타일은 타일 시공하기 전날에는 무조건 현장에 도착해야 돼요. 타일 시공하는 날 특별히 할 건 없었어요. 근데 작업 지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저 같은 낭패를 안 보려면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서 전달해드리면 되겠죠. 타일을 다 시공하고 다음 날에 변기, 세면기, 그 외 액세서리 등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천정 돔을 시공했고요. 저는 시공 스케줄이 꼬여서 반대로 했는데 올바른 시공 순서로는 천정 돔부터 시공하고 변기, 도기 설치 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루에 2개 공정을 끝냈습니다. 방문, 창문은 간단하게 보수를 하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진짜 새 걸로 만든다 생각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만든다, 허접하지 않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보수를 했어요. 작업 순서로는 샌딩, 퍼티, 샌딩, 제소, 페인트 순서대로 했습니다. 페인트 칠에는 크게 손으로 하는 페인팅이 있고 기계로 하는 기계 도장이 있어요. 저는 퀄리티 있게 작업하고 싶어서 셀프로 기계 도장을 했습니다. 기계 도장의 장단점, 관련된 영상도 따로 컨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관문을 깔끔하게 칠하려고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 말구, 도어 클로저 같은 걸 다 떼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나 있는 구멍들도 보기 싫어서 다 보수를 해준 다음에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도어 클로저가 너무 낡기도 했고 색상도 블랙으로 바꾸고 싶어서 새걸로 구입한 다음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사실 바닥재도 공사 전에 미리 확정해두면 좋은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공사 중간에 알아보러 다녔어요. 바닥재 구입과 시공까지 한꺼번에 맡기신다면 제품은 기사님께서 시공 당일날 가지고 오실 거예요. 벽지에 페인팅 해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벽지 페인팅에 관해서 편견이 많았는데 해보니까 장점이 많았어요. 벽지 페인팅은 비용을 줄이려고 손도장으로 해결했어요. 기계 도장은 빠르고 깔끔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페인트 소모량이 많아요. 근데 비용 때문에 제소 칠하는 것도 건너뛰고 바로 페인팅을 했는데 밑가림이 잘 안돼서 3번, 4번 칠했습니다. 벽지 페인팅도 제소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이건 경험 부족으로 판단 미스였어요. EGV 포인트 컬러인 그린으로 금방은 투톤 페인팅을 했습니다. 투톤 페인팅 그냥 하면 라인이 무색하게 나와요. 진짜 칼 같은 라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꿀팁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재를 마루에서 데코 타일로 바꿨어요. 이미 예산이 소화됐었거든요. 바닥 시공하는 날에도 제가 할 건 없었어요. 다만 작업 전에 미리 바닥재를 어느 방향으로 깔 건지, 그리고 실리콘 마감은 어떻게 할 건지, 실리콘 색깔은 뭘로 할 건지 협의하면 되고 시공 당일날 확실히 작업 내용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데코 타일은 아침에 오셔서 오전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데코 타일 기사님은 걸레바지 시공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결을 해야 됐고 걸레바지만 전문적으로 시공해 주시는 기사님도 계신데 대신 인건비를 25에서 30 정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걸레바지를 큰 방하고 작은 방만 하면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직접 했습니다. 걸레바지는 미리 주문했고 시공 당일에 각도 절단기라는 공구만 대여해서 시공했습니다. 고수가 아니라서 장비 탓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장비가 말도 안 되게 개판이라서 시공도 개판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수 작업을 통해서 극복을 했어요. 보수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나고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기존 걸레바지를 새로 하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존 걸레바지를 철거하고 새로 하려고 하면 철거 단계에서 벽지를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철거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걸레바지보다 조금 더 큰 걸로 시공하시면 깔끔하게 시공이 될 겁니다. 이제 큰 작업들은 다 끝났어요. 조명을 달아주고 스위치, 콘센트 달아주고 노후됐던 화재 감지기라던가 스피커 같은 걸 싹 교체해줬어요. 시공기사님 섭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폐기물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었던 게 폐기물 수거에 가는 비용만 지불을 했던 거고 모아뒀던 폐기물을 차에 싣는 건 직접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하기 힘들다 하시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시면 폐기물 싣는 것도 폐기물 업체에서 다 해줄 겁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시점은 폐기물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 시공을 할 때 방해가 될 것 같다 하시면 그 전에 처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이후에도 폐기물은 조금씩 나올 거예요. 폐기물 차를 부르기에는 양이 너무 작고 비용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럴 때는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종량제 마네라는 걸 시청이나 큰 마트에서 구입하셔서 처리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공했던 순서 그리고 특이사항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브이로그 형태로 이번 공사를 기록해 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궁금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공기사님 섭외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이 부분일 거예요.
저도 다른 건 이제 겁이 안 나는데 시공기사님 구하는 건 아직도 겁나요. 왜냐면 일하는 거 보기 전까지는 어떤 스타일인지 일은 잘하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도 제가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령이 조금 생겼어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인테리어 관련된 지인이 없을 땐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타일 시공자가 필요하면 타일 매장에서 소개받는 방법, 전기 시공자가 필요하면 전기 관련 용품 매장이나 조명 매장에서 소개받는 방법, 이렇게 시공과 관련된 매장에서 소개받는 게 그나마 검증된 기사님을 섭외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관련 카페도 있고 또 섭외하는 어플도 있지만 쉽게 구할 수는 있어도 검증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검증 시스템이 도입된 게 있다 하더라도 평가가 좋은 기사님들은 이미 예약도 꽉 차 있고 인건비도 비싸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 잘하는 기사님한테 또 다른 기사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인프라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체 공종의 모든 인프라망이 구축되어 있는 건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잘한다는 사람들은 알고 계시는 편이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드는 기사님 오셨을 때 물어보고 다른 공장의 기사님을 종종 소개받습니다. 그 외 섭외 방법이 진짜 많긴 한데 제가 해본 방법들 중에 그나마 제일 안전한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인테리어랑은 전혀 관련 없이 살아왔고 한 번도 인테리어 관련 종사자분들께 배우거나 해본 적도 없어요. 처음 하는 일은 뭐든지 낯설고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그걸 상세하게 쪼개서 들여다보면 또 못할 것도 없거든요. 남들도 했고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공부 열심히 많이 하셔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작성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답변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덴나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